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하락해서 질문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드려야 돼서 조금 중구난방으로 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소설 같은 얘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만 하락을 좀 많이 했고 다우존스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미국채 금리가 1.75까지 올라온 시간이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유럽 시장이 지금 막 개장을 해서 오르고 있었던 때인데요. 독일 시장은 어제 1% 넘게 올랐는데 미국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유가가 낙폭이 점점 커지니까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때문에 초반에 빠지다가 그 다음에 회복을 하다가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가 하락은 금리가 아니고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왜 하락했는지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현재 금리 변동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기술주 투자에 대한 투자를 보류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리가 많이 높아지니까 기술주들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계속 보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이었나요? 제가 금리 하락 영향이 이제 시장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이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뭐 나스닥 쪽에 기술주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이제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더 내려간다. 하락 패턴을 그릴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가 하락 때문이기 때문에 기술주 이제 매수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감이 맹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나타난 긴장감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저께 러시아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7%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 산업은 석유와 가스가 거의 8, 9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가가 아주 중요한데요. 유가가 오르면 러시아는 좋죠. 근데 어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그 푸틴 대통령과 뭐 이런 발언 때문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원유를 방출할 수 있다, 대량으로. 그래서 유가를 폭락시켰다. 자살행위죠. 러시아의 산업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원유를 방출해서 유가를 끌어내린다. 그러면 그 산업, 러시아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해석 같고요. 갈등 때문은 아니고 유가가 갑자기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뒷얘기는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문제는 지금 결과죠. 하락했죠. 유가가. 근데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죠. 네.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유가가 빠지면 물가가 떨어지죠. 네.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 둔화 우려감도 생기죠. 물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빠지죠. 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미국의 연준하고 재무장관이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기에는 연준이 단기채 팔고 뭐 장기채 사서 금리를 끌어내려가지고 물가를 좀 안정시킨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했고요. 재무장관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가가 빠졌어요. 유가가 빠지면 물가가 빠지고 물가가 빠지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금리가 빠지겠죠. 네. 결과적이죠. 결과적으로 일단 유가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긴장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유가가 왜 빠졌냐라는 것보다 유가가 갑자기 지금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너무 높다고 하는데
유가가 갑자기 빠졌습니다. 이 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향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간 장중에 미국제 금리가 1.7에서 내려왔습니다. 네네. 네, 우리나라 금리도 내렸죠. 네. 경기 둔화 우려감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유가는 경기 회복에 수요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유가가 빠지면 그런 영향을 주거든요. 네. 금리가 내렸잖아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가 하락은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가 또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국내 시장도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미국채 금리가 1.75까지 올라오니까 바짝 긴장을 했죠. 근데 오늘은 가만히 보면 일본도 많이 빠지고 대만도 많이 빠지고 오늘 중국의 그 차이나 A50 지수는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 안 빠졌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많이 빠지는데 특히 대만과 비교해가지고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시아 3국이 빠지는데 우리나라가 덜 빠졌다라는 얘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인데 오늘 하락의 주 매도 세력은 기관이었죠.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매도를 많이 했고요. 외국인은 선물에서는 계속 관망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하긴 했는데 마지막 2천억 정도의 추가 매도는 셋이 넘어서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중국도 더 빠지고 빠지니까 이게 더 나온 물량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을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은 하루 종일 매도를 했거든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시에 약간 매도를 줄이긴 했는데요. 근데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기술주를 팔아야 된다고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코스닥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에 근 10년간 선물 시장이 주식 시장을 이렇게 흔드는 웹도독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게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주식이 선물을 움직이는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거든요. 네, 오늘처럼 기관이 주식을 매도를 많이 하니까 시장이 밀리죠. 그러니까 선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외인이 추가로 선물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하락은 뭐 미국 때문에, 금리 때문에, 유가 때문에 빠졌다고 하고 그리고 매도도 기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뉴스를 찾아보면 오늘 이미 갔지만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와서 회담을 하고 갔죠. 네.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정부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네. 뭔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합의를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북한 문제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일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오늘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회담을 하는데 초반에 분위기가 상당히 험했습니다. 모두 연설을 뭐 2분인가 5분 정도 해야 되는데 1시간 넘게 중국을 막 비난하면서 위구르 얘기를 했어요. 네. 인권 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죠.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 중국이 더 빠졌을 수도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이 이제 충돌을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뭔가를 제안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것도 소설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뭔가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하락보다는 이게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건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제 달러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이제 악화되면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번에 언급해 주셨는데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유가가 많이 빠지니까 원자재도 걱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달러가 올랐죠. 네, 달러 인덱스가 91.46 정도에서 지금 91.8 정도로 소폭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 둔화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유가가 빠지니까 경기가 둔화가 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 이제 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닌가, 이걸 걱정하시게 될 그런 정도의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는 유가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달러는 얼마 전에 미국 상무장관이 강달러를 선호한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재무장관은 달러의 가치는 시장에 맡겨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얼마 전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만이 또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와 대만이 다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달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터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가 17%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19%로 2%또 올렸습니다. 리라화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터키가 지금 국채 금리가 19%입니다. 거의 뭐 나라가 이게 성장할 수 없는 단계죠. 20%의 이자를 주고 남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네. 뭐 이런 사실 뭐 정치적으로 미사일 하나 도입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복을 받고 있는 건데요. 달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의 달러 찍어서 방출하는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지금 7조 달러를 넘었는데요. 이 돈을 만일에 강달러를 선호한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풀게 되면 미국은 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를 여기다가 풀면 안 됩니다. 다른 데다 풀어야 되거든요. 항상 전 세계에 우방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우방 국가들. 그 우방 국가들이 미국 채를 달러를 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미국이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금리로 계속 달러를 찍어서 방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조적으로 그 미국 달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정부 당국자들이 긴장감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강달러를 선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큰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달러는 기본적으로 미국 밖에서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미 국채가 많은 양이 발행되기 때문에 그 국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전부 다 원자재나 주식시장에 가 있으니까 이걸 불러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점은 약간의 위험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에 미국채 발행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물론 지난번보다 금리는 올랐지만 제가 딜레마에 빠진다고 얘기했는데 수요를 불러오려고 위험을 유발시키니까 수요가 오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위험이 많아지게 되면 무위험 자산인 미국채의 금리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지금 미국채 금리가 그렇게 하락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만일에 시장의 위험이 크다면요. 금이 올라야 돼요. 비트코인도 오르겠지만 금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금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는 아주 일시적인 어떤 피로에 의해서 지금 살짝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혀 겁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유가 급락과 함께 원자재들이 이제 급락하고 달러가 강세로 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당분간 지금 미국채를 계속 발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의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방들이 미국채를 많이 사고 달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방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열심히 경제 활동해서 돈 벌어서 미국채 사고 달러 샀는데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손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지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유지하는 동안에 원자재가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개월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자재 수요는 계속 있어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게 달러가 조금 강하게 간다 해가지고 이게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유가는 왜 빠졌냐 하는 거죠. 유가가 빠질 타이밍도 아니고 빠질 뉴스도 없었고 빠질 환경이 아닌데 지금 경제가 회복해서 원유 소비가 지금 증가한다면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 전에 아시아 쪽 그 원유 가격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유가가 왜 빠집니까 지금? 빠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빠졌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가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 특히 금속이나 뭐 이런 것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는데 그 작년에 SK 바이오팜 때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바이오사이언스의 전망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일단 백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백신을 그 이전에 진단 키트나 뭐 마스크나 뭐 이런 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와 비교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코로나는 일반 독감하고 틀리죠. 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이나 그리고 얼마 전에 유행해서 많은 희생자를 냈던 미국에서 유행했던 독감 그런 독감과 틀립니다. 사망률은 낮은데 전염력이 너무 높아요. 한 명이 수백, 수천 명에게 전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꼭 맞아야 됩니다. 이 꼭 맞아야 된다는 거는 뭐 이게 지금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이 백신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들이 백신 여권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독감 백신 안 맞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올해는 그냥 견디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백신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분도 항체가 안 생겨요.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도 항체가 유지가 오랫동안 안 됩니다. 또 맞아야 돼요. 6개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1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지나면 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해외를 나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정치 외교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할 때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6개월마다 1년마다 계속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백신은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하고 다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그런 코로나와 관련된 다른 자산들 같이 변화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엔 그런데 시장의 현재 반응은 그렇지 않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백신 접종 시작됐으니까 이제 백신주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백신은 치료제하고도 다르고요. 진단키트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주 까다로운 이 전염병에 관련된 아주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번 백신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백신 우리나라 백신 자체 개발 백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의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했는데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다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아마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그럼 다음 주에 관련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